해주시고 또 수업도 공유해 주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성중학교 윤준필입니다. 공교롭게 앞에서 또 마침 임재천 선생님께서 배구를 해주셨는데 마치 이어지듯이 저도 좀 배구를 주제로 한 수업 사례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사례를 지금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방금 정말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저도 우리 수선님과 같은 마인드였습니다. 저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하지만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제 수업을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에 비한다면은 이번에 제가 제가 했던 수업은요, 솔직히 AI 쪽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더 약간 쉽게 접근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한번 하면서 디지털 에듀테크 앱을 전술 앱을 활용한 배구 수업 이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의 키 포인트는요, 여기 밑에 작은 것이 나와 있는데요, 역할 분담과 수행 그리고 전술 전략의 실행입니다. 많이 이렇게 기능도 보시고 리그도 진행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전술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했던 수업이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뒤로 갈 수 있을까요? 이전. 네, 이걸 하겠습니다. 제가 썼던 앱은요, 이미 익히하실 겁니다. 이렇게 스포츠 상황에 보시면은 감독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술 보드판을 이용하죠. 이걸 디지털화 시켜서 만든 배구 감독 전술 보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이 앱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상황을 부여하고 그 상황을 함께 협의해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논하면서 수행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평가에도 담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구성은 수업 목표, 수업 방법,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저희 수업 성찰, 하고 난 다음에 느꼈던 점이 좀 많았습니다. 마지막 Q&A 시간을 갖고 구성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가볍게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된 결정적 장면 중 하나입니다. 네, 부원 장면은 지금 학교 스포츠 클럽 얼마 전에 있었던 교육장 대회를 하고 있는 아이들 모습입니다. 등판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이 제가 있고 맡은 학생들인데 이 장면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잠깐 경량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보겠습니다. 나는 기능 수준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으로만 구성되는 대회인데요. 나름 열심히 훈련시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긴 많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이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를 하다 보면은 특히 배구 상황에서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모두가 일제히 바보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나올 겁니다. 넘어온 공을 그렇죠. 저 친구들 하나하나 다 운동신경이 뛰어난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다 뛰어나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온 공을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어요. 네.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속이 터지실 겁니다. 어떻게 왜 그럴까? 딱 이 그래프가 그걸 지금 형성한 겁니다. 분명히 한 명 한 명 1인분의 기량을 다 더하면 이 정도 수준이 될 줄 알았는데 정작 시켜놓고 보면은 오히려 그거보다 안 돼가지고 이렇게 와장창 무너지는 모습. 이미 제가 좀 말을 좀 길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쉽게 말해서 오히려 끼리끼리 뭉치다 보니까 더 시너지가 나지 않고 서로를 방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좀 서로에게 오히려 안 좋은 단체 수행력이 떨어지는 일 아니면은 또 누군가는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는 하고 이런 일들 제가 여기서 와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하는 말에 극히 공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개인의 게을러서인 것보다는 정확히 본인이 할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물론 정말로 한 명 한 명이 게으르고 의지가 없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닌 좀 어중간하게
정말 시키면 잘할 것 같은 그런 아이들에게 맞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본 겁니다. 그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 수업 목표는 말했듯이 아이들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고, 그런 친구들에게 전술을 이해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전술이라는 게 말이 거창해서 전술이지, 쉽게 말해서 이걸 풀었으면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조합해 놓은 게 전술이라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전술 이해가 곧 자기 역할 이해인 거죠. 그러면은 상황을 보고 집중하는 집중력이 향상될 거고, 그건 이어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 중시하는 수행력, 역량 강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총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됐습니다. 맨 첫 번째는 의뢰하는 기본기 학습, 모를 수 없으니까요. 언더핸드 패스, 오버핸드 패스, 스파이크, 블로킹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2번부터 이제 역할 분담이 들어갑니다.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이들에게 예행 연습을 시키듯이 먼저 역할 분담을 해서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즉 아이들이 기본기 훈련 양을 늘리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그와 동시에 기본기 훈련에다가 자기 역할을 분담하고 수행하는 기초적인 예행 연습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이제 제가 이거 확대 놓은 이유가,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디지털 기기가 활용이 됩니다. 역할 분담 및 수행의 심화 버전이고, 마지막은 스포츠 리그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1번은 건너뛸게요. 이건 선생님께서 이미 워낙에 전문가이시니까요. 두 번째, 역할 분담 및 수행 기본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가운데 네트를 딱 치면은 이게 배구가 이제 공간이 양분화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파란색 남학생을 A, B 그룹으로 구분짓고, 여학생을 A, B 그룹으로 구분지은 다음에 A 그룹이 만약에 훈련을 한다면은 B 그룹 친구들에게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공 던져주기, 공 전달해주기, 공 줍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죠? 이건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훈련을 이제 서로 스위칭하는 거죠. A 그룹이 훈련을 했으면은 B 그룹은 도와주다가, 끝났다 제한 시간이 지나면은 B 그룹은 훈련하고 A 그룹은 도와주고. 과제는 레벨 1, 2, 3 순서로 제가 이미 정합니다. 좀 더 점점 어려워지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들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인 저는 일일이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줄 필요 없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체크리스트로 아이들의 활동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업은 다시 말하지만 역할 분담 및 수행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공을 잘 뛰었냐, 얼마나 공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했냐, 이런 걸 보기보다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나, 이거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조끼를 입고 있는 친구 보이시죠? 공 던져주는 친구예요. 훈련을 하라고. 그 옆에서 이 친구를 공을 전달해주는 친구들, 그 다음에 그렇게 사방으로 흩뿌려진 공들을 정리한 친구들. 중요한 거는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이거를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나올까요? 조금 더 어려운 과제예요. 이제 2명이서 짝을 짓고 있다가 한 명이 받으면은 한 명이 받고, 여학생들입니다. 한 명이 받으면은 한 명이 받고, 역시 여기도 공을 던져주는 친구, 공을 전달해주는 친구. 하면서 제가 놀랐던 거는, 저 공 던지는 것도 꽤나 기술이 필요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역시 아이들은 저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러면서 이제 잘 안 되시겠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면서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3단계 역할 분담 수행의 심화 버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심화 버전이 곧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이 말은 거창하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복되는 역할 분담을 유목화해가지고 영어 이름을 딱 갖다 붙이면 그게 포지션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역할 분담을 이제 좀 더 해서 경기력까지 나가보자 하는 걸로 이렇게 3개, 공격수, 리베로, 세터, 크게 3개로 포지션을
나누어서 리베로는 공 받는 사람, 세터는 그 다음 두 번째 공을 띄우는 사람, 공격수는 책임지고 넘기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예행 연습을 시켰어요. 자, 근데 이제 배구를 진행하시다 보시면 선생님 느끼실 거예요. 공간 활용도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배구 네트를 치고 있으면은 두 팀은 경기를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한 팀은 그냥 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 과감하게 학교에서 그냥 배구 네트를 치우는 걸로 결정 내렸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네트를 치고 진행을 합니다. 역시 그래도 공을 던져주고, 자 보시면 여기 친구 보이시죠? 여학생 그룹입니다. 여학생이 받고 뛰어가서 올리고 얘가 넘기고. 절대 스포츠 클럽 애들이 아닙니다. 네. 순수한 3학년 5반 학생들입니다. 뛰어주고 주고. 제가 의도한 건 이거였어요. 아이들이 아까 맨 처음 영상 보시면은 다 얼음 해서 얼어버리죠.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본인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확하게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행동 변화가 나오죠. 움직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팀 과제를 부여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상황 이해력까지 애들이 갖춰야 돼요. 상황을 줬습니다. 상황을 준 거는 제가 이제 배구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뭐 상대가 서브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가 왼쪽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제가 임의로 정한 건데 이거는 이미 저보다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실 거니까 충분히 상황을 설정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거를 상황을 보고 이해한 다음에 자기의 전술 수립한다는데, 아까 뭐라 했죠? 전술은 그냥 자기의 역할 분담을 모아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모아놓은 도구를 쓰기 위해서 저는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겁니다. 하나는 전술 앱, 또 하나는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전술 앱이 좀 비효율적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글 문서를 통해서 아이들은 크롬북을 활용해 가지고 이 과정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남겨놔야 제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상황이 좀 벌어지긴 했지만 확실히 아이들은 너무나 잘 다루더라고요, 기기를. 이젠 심화 과제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입력해 놓은 모습입니다. 자, 지금 멀리 있으시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예, 이건 제가 지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실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럴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제 기준인 거고 아이들에게는 이게 자체가 도전이었고 서로 그래도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한다 이거죠.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이 역할이 모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여유도 있었고 조금 힘들은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전술을 수행하고 저는 그 과정을 모두 다 기록해서 이제 평가로 넘어갑니다. 평가는 개인 기능 안 볼 수가 없죠. 개인 기능을 받고 점수는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 수행 기본부터 하는 과정을 제가 이 전술 노트를 스크린 캡처하라고 했었어요. 그럼 오른쪽 아래에 실시간으로 기록한 날짜와 시간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모아놓은 걸 가지고 오거나 하고 그 과정을 여기 보시면 박준용, 최민준, 전지혜, 김은혜 이렇게 써있죠. 이거 기록자가 다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개개인이 입력하기로 했어요. 기록자는 판만 깔아주고 이 박준용 학생이 와서 직접 본인의 역할을 적으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적지 않고 빈칸이다. 그럼 빈칸인 책을 스크린 캡처하거나 평가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동안 했던 쭉 역할 분담의 기본부터 심화까지 과정을 체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얼마나 전술을 이해도록 좋았는지를
재확인하는 쪽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해도를 평가했고요. 자,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했을 때 뭔가 매끄럽게 흘러간 것 같겠지만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많더라고요. 첫 번째, 저는 AI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주객 전도가 되는 거 되게 좀 조심하거든요. 모두 다 지금 그러시고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현상 중에 나오는 게 아이들이 어느 순간 움직이는 시간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앱을 만지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아주 수업이 산만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거를 아무리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팀 과제 수행을 하는데 서로 의논하는데 그때 정말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제가 과제를 좀 잘못 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좀 더 많은 좀 다듬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팀 과제 전술 노트.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멀리서 보시기에는 뭔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지금 잘 되고 있는 걸까 하는 반성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좀 단점을 보완하고자 그 뒤에 말씀드리고 대신에 스스로 한번 피드백 받은 거라 봤을 때 장점도 하나 있었던 게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제가 보여드릴 때 영상을 보고 있으면 교사가 공을 쳐준다거나 뭔가 하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배구는 하고 싶은데 배구를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 잘 할 줄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시도해볼 수 있는 배구 수업이지 않았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고 또 하나 전술 앱이 제가 배구 감독 전술 앱이라고 했지만 그거 검색하시면 연관 검색으로 쭉 나오실 거예요. 축구, 농구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황을 부여하고 아이들에게 협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봐라라고 하는 거는 배구에서만 쓰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은 축구, 농구, 야구 어디서든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형식으로 다른 팀 스포츠에서도 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다음에는 이 수업을 좀 어떻게 발전시켜볼까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시간 지연되는 상황에 그 역동성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먼저 팀 과제를 제가 이번에는 총 3개만 부여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계열성 없이 난이도 없이 한 5개 정도를 한번 부여한 다음에 연습을 통해서 평가 볼 때는 아이들에게 5개를 주고 이 중에서 랜덤을 뽑아봐라. 그렇게 해서 한번 하고 대신에 전술 회의하는 시간을 좀 시간 쟁을 둬가지고 줄여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활동 시간을 늘려보고 하는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적응력과 판단력이 좀 향상되고 협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 현상 완화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좀 더 이제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AI까지 활용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챗봇을 활용한 포지션 탐색을 좀 하는 과정이 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포지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때만큼 아이들이 막 난 어디 할래 막 올라오는 게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순간적인 이런 욱하는 그런 본인의 호기로움으로만 끝나버리더라고요. 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데 그래서 신체적 특성과 뭐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너무 좋은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이걸 활용해서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좀 확실하게 잡혀 있으면은 그 뒤에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황 이해와 역할 이해에 좀 더 이렇게 중심을 둔 그런 수업 발전을 한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감히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딱히 없으실까요? 감사합니다.